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경매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진입장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도 보면 보통 20대, 30대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불인이 분들, 그리고 지금 이번 달 9월 달에만 저희가 낙찰을 9명 받았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시세보다 보통 다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까지도 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누구냐면 그냥 20대, 사회초년생, 뭐 직장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흔히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뭐 한 2개월, 3개월 공부해서 빠르면 그렇게 낙찰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나중에 팔 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차익을 얻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좀 타개를 시킬까,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없애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부동산 경매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쉽게 할 수,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기획했는데, 부동산 경매가 어떤 건지, 그리고 부동산 경매의 절차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될 용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부동산 경매가 어렵지 않구나, 그냥 일반 매매보다 훨씬 더 좋은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일단 부동산 경매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생각보다 뭐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가 뭘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보통 떠올리는 부동산 경매, 일단 애초에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두 번째, 뭐 어렴풋이 듣긴 들었는데 뭐 법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상대해야 돼서 좀 까다로운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를 거예요. 또는 이거 낙찰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실 텐데, 뭐 그런 경우들은 사실 오히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차차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부동산 경매 개념부터 먼저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이 주체들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부동산 경매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일반 매매 하면은 소장님, 중개소장님,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 개 있죠. 똑같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이렇게 돼요. 첫 번째가 채권자. 채권자라는 거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을 채권자라고요. 두 번째,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사람. 그럼 이 둘 사이에 돈을 빌린 사람과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채무 관계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돈 받아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누구한테? 법원에게. 그래서 이 법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고 관할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 못 받은 사람이 법원에 도움을 신청한 다음에 이 채무자는 이 법원에게 압류를 당하는 거예요. 재산을. 그게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아파트, 부동산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채권자, 두 번째 채무자, 세 번째 법원. 이 주체들로 인해서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순서를 잠깐 얘기를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돈을 갚지 않았다. 돈 빌리고 안 갚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채권자가 법원에 도움을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도움을 요청한다고, 또는 이 사람한테 협박해서 받아낼 수도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법원, 대한민국 우리 공식 기관, 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을 한 거고. 세 번째, 법원에서 이 채무자의 아파트를 압류하고 그 압류된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경매의 하나의 그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근데 부동산 경매에 나오는 거 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문제가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물건들도 있지만 아닌 물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비게이터가 지금 이 구독하는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제가 돈을 안 갚았어. 그럼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제 담보로 있던 제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나쁜 곳일 수도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 강남 그 청담동에 있는 빌딩, 이런 빌딩들도 다 경매로 나와요. 네. 그런 게 위치가 안 좋나요? 좋죠. 아크로 리버파크 다 나옵니다. 도고글엑셀, 대치동, 음마아파트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좋은 것만 나오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저렴하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니까요. 그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경매가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겠죠. 자, 일단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그 경매 물건 있죠. 경매로 나오게 되는 물건. 그 물건 해당 법원에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건 주소지, 경매로 나온 물건 아파트 주소지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이 다 달라요.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경매 정보지라는 거예요. 경매 정보지는 뭐냐면 실제로 이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들의 정보가 나온 거가 이제 이 경매 정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법원 선택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가 있고요. 경기도도 의정부, 본원, 고양, 남양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인천도 본원, 부천, 수원 같은 경우는 안양, 성남, 여주, 평택, 안산 이렇게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소지에 따라 그만큼 다 경매 진행되는 그 법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 중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아파트 검색을 하면 보여서 중앙은 강남, 관악, 그 다음에 동작, 서초, 종로 요런 데가 경매 물건이 나온다. 중구까지 나오면은 중앙지방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자, 북부로 해볼게요. 북부 또 다르죠. 강북, 중랑, 성북, 노원, 도봉까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매 물건을 내가 보겠다 하면은 북부지방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경매 물건에 맞는 주소지에 맞춰서 법원을 가시게 된다라는 거. 자, 그렇고요. 또 알아둬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까지 다 알겠고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실제로 내가 직장인이고 야근이 너무 많아. 또는 내가 자영업자인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법원은 평일에만 진행되잖아요. 그럼 제가 직접 가야 될 텐데 그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입찰이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직접 입찰을 이제 안 해도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 전부 다 대리 입찰이라는 걸 합니다. 대리 입찰 뭐예요? 말 그대로 대리로 누군가 내 대신에 입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그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트가 몇 개 있는데 1125 바토너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 지역에 있는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법무사님께서 대신 입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차가 없다거나 연차를 못 쓰는 또 되게 바쁜 직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는 내가 서울에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 물건 가기 어렵잖아요. 왔다 갔다 KTX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입찰이 가능하다.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쉬는 날이 없어.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법무사나 거기 계신 법무사무소 직원분들이 대신 입찰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비용을 조금 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한 왕복 교통비 정도 될 거예요. 지방. 그 정도만 내면 여러분들 연차 따로 소진할 필요 없고 시간 낼 필요 없이 대리 입찰이 다 가능하다. 저희 수강생들 지금 거의 한 80%, 90%가 대리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가 딱 하나 와요. 낙찰 받으면 낙찰 받으셨습니다. 얼마에 낙찰 받으면 이렇게 문자가 딱 하나 옵니다.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 요즘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부동산 경매가 요런 세 가지 주체, 채권자, 채무자, 법원을 이해해서 그리고 돈을 안 갚아서 그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거니까 하자도 없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다 알았어요. 그리고 물건지 그 주소마다 진행되는 법원이 다 다르구나, 내 거에 맞는 법원을 찾아서 잘 가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부동산 경매 그럼 전체적인 틀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어떤 순서로 입찰하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게 대략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5단계만 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낙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부동산 경매 물건 검색을 한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 가서 경매 물건이 쫙 전국에 있는 물건이 나온다고 얘기 드렸죠. 거기 가서 부동산 경매 물건을 검색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걸 왜 하냐면 우리가 이게 아파트가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다 보니까 혹시나 이 권리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 물건이 대부분이에요. 한 90% 정도 돼요. 그리고 이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차차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지를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다 안전한 물건이에요. 그럼 안전한 물건이라 판단되면은 세 번째는 시세 조사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낙찰을 받겠죠. 얼마나 싸게 받을지. 결국에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싸게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걸 알아야겠죠. 그 시세 조사하고 네 번째, 시세가 2억이래요. 우리는 한 2천만 원 정도 남기자. 또는 3천만 원 정도 남기자. 1억 8천을 쓸까? 1억 7천을 쓸까? 여기 입찰가 산정입니다. 그러고 그 대리 입찰 신청해서 낙찰 받으면 끝입니다. 별거 없죠. 물건 검색하고 권리 분석을 해서 이 물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하고 세 번째 시세 얼마인지 보고 시세가 나왔으니까 입찰가 쓰고 낙찰 받으면 끝입니다. 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요런 흐름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요. 자, 아까 얘기 드린 제가 쓰는 사이트인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경매 낙찰 받는다 칠게요. 그럼 인천 클릭하고 물건 종류에 아파트 클릭해주고 진행 상태 진행 물건 하면은 경매가 쫙 진행되고 인천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검색하죠? 그럼 내려오죠? 이런 게 있구나. 9월 27일 그러면은 요 물건 인천 서구 불로동 백두 아파트 2억 3천인데 1억 6천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은 34평이거든요. 요거 입찰하면 되는 거예요. 요 물건 보고 이거 괜찮네. 그리고 권리 분석은 여기 건물 등기란을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추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하고 이 물건 입찰하겠어. 그럼 이거 시세 얼마인지 보는 거예요. 시세가 보통 여기 N 단지 정보라고 해서 네이버 페이 부동산 들어가면은 시세가 쫙 나옵니다. 1억 9,500 뭐 2억이라고 칠게요. 그럼 1억 6천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시세가 1억 9천이라고 치면은 1억 6,500 정도 쓰면 2,500만 원 정도 싸게 낙찰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세 정해서 입찰가 산정해서 낙찰 받으면 끝인 겁니다. 당장 법원 가서 또는 대리 입찰 신청해서 1억 6,500 쓰면 끝이에요. 그리고 낙찰 받으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작업들이 물론 디테일은 있지만 전체 흐름은 이렇다는 거예요. 경매 물건 검색해서 권리 분석해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보고 방금 네이버 페이 부동산 가서 시세 조사하고 난 시세보다 얼마 남길 거야. 입찰가 쓰고 그리고 바로 입찰해서 낙찰 받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복잡해 보이고 했지만은 단순하다라는 걸 좀 얘기해 드렸고 이 단순하다라는 거를 왜 얘기해 드리냐면 실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낙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우리 수강생들이 어떤 분들이 낙찰 받았는지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야근이 진짜 많은 분이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1대1 다마고치 신청을 하셔서 낙찰을 받은 분인데 업무 강도가 엄청 높은 거죠. 30대 초반의 여자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 일을 6년 정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야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특히 간호 업무가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엄청 높습니다. 근무 시간도 되게 많고요. 근데 저희 수강생 중에 간호사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비율도 좀 높기도 한데 여기가 조금 힘드니까 다른 수입원을 빨리 좀 찾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다른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업무 강도가 높으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직면을 하게 돼요.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해서 부가적으로 투자 수입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거의 6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 후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뭐 매매 사업자라는 걸 내가지고 실제로 차익이 대략 세금 제외하고 3, 4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거의 남들 1년 연봉을 6개월 만에 거의 벌어들인 거죠. 지금 계약금으로 오늘 그 촬영 시점에 받고 지금 서울 분인데 부산에 계약을 하러 갔어요. 자, 두 번째 분이 수입이 진짜 일정하지 않은 분들 있죠. 특히 여기 영상 보시면서 자영업하거나 프리랜서 분들 있을 겁니다. 또는 N잡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30대 초반, 똑같이 여자분인데 프리랜서셨어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똑같습니다. 이 직업이라는 것이
계속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직을 거의 한 3번 정도 해서 이 직업을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물론 본업을 되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본인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또는 결혼 후 뭐 또 자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라는 걸 좀 배우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되게 열심히 해서 근데 2번 정도 만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세보다 거의 4천만 원 이상 싸게 낙찰받고 지금은 90%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